12월 16일 오늘 화요일, 오늘 주간 3경기, 야간 경기도 오늘 3경기 뿐이죠. 좀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느바가 요즘에 이제 사실 뭐 제 방송 코멘트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주간에 튀는 경기도 잘 잡아내고 있고 야간 경기들은 지금 2경기 연속 올킬이 좀 더 좋습니다. 이 화살표 어디 갔노? 요즘 약간 이제 프렌 흐름, 역배 흐름이 좀 많은데 어제 역배들이 너무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됐고 보시다시피 디트 역배 마이애미 언더 개프근 했죠. 멤피스 프렌에 덴버 오버까지 잘 나와줬고 006 6.7배까지 잘 들어와줬다. 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보통 이게 이제 기본 메인 구성이고 경기가 많으면 뭐 이제 뭐 한 박스 정도 더 뭐 무농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기본 구성은 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수가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뭐 무농사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추가로 좀 보내드린다. 어제 느바는 클리퍼스 오바 빼고는 전부 다 클리어가 됐다. 좋습니다. 주간 야간 아주 좋은 흐름에 있다. 오늘 경기들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형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날에는 그죠? 똥피아이 게임이거든요. 똥피아이 게임. 오늘 프로토 대상 경기가 주간에 3경기, 야간에 3경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경기들 그런 경기들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간 경기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좀 띄우고 오늘 일단 제일 좋아 보이는 정배 경기 한 경기를 꼽아봐라 하면은 이 경기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유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대한항공대 현대캐피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다시피 지금 뭐 남자 배구에서 가장 잘하는 팀입니다. 그죠? 가장 잘하는 팀이고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땅콩입니다. 직전 경기 한번 뭐 패배하긴 했지만 옥저가 지금 홈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그죠? 올 시즌 홈 구장을 처음 바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홈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고 뭐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죠. 원래 옥저가. 요 경기에서 한번 패배를 거뒀다. 근데 어쨌든 옥저 원정이었다는 건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경기력은 지금까지 크게 흠잡을 데가 없던데 그냥 딱 그거예요. 지금까지 워낙 경기력이 고점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떴었던 땅콩이기 때문에 뭐 계속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꺾이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경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뭐 그 정도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아시다시피 올 시즌 6승 무패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경기도 진 적이 없고 풀세트 접전 같은 경기가 옥저와의 경기 딱 한 번뿐이었고 홈에서 정말 압도적이다. 만약에 오늘 삐끗한다 이러면 땅콩이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봐줄 법도 하거든요. 그죠? 그런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또 상대가 만만치가 않죠. 아시다시피 배구 남자 배구 최고의 라이벌전입니다. 그죠? 현대캐피탈이고 현대캐피탈도 양 팀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은 경기력의 고점이었고 한 번 졌고 현대캐피탈은 너무 경기력이 저점이었는데 경기력이 지금 3경기째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매치업을 오늘 사실 제일 좋게 보는 것들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경기들이 이제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들고 갈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오바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입니다. 대한항공하고 현대캐피탈 매치업은 아시다시피 그냥 잘 안 끝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점이었지만 최경기 한번 진 땅콩. 그리고 꾸준히 안 좋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고점을 보여주고 있는 형캐. 물론 이제 뭐 주전 세타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홈에서의 대한항공을 좀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현대캐피탈이 일단은 비벼볼 만한 경기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몰리고 있지만 오바를 좀 봐야 될 만한 경기고요. 만약에 오바가 깨진다 그럼 뭐 3대1 정도 가가지고 뭐 .5원 뭐 이런 거 좀 놔주겠죠. 그죠? 일단 오바 보고요. 저는 대한항공이 그렇게 속 시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현대캐피탈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라이벌리에서는 저는 오히려 프렌 쪽 접근이 똥배 접근보다는 프렌 쪽 접근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오바의 프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전 정관장 대 흥국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은 이제 복귀 자원들이 조금 있죠, 그죠? 예, 그 감독님 김연경 감독님 밑에 있던 인쿠시 하고 여기 염혜선 세터가 일단 뭐 계속 지금 연습은 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저는 최서연이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다소 아쉽기는 해도, 예, 그래도 이렇게 주전 세터가 자리를 비웠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저는 충분히 뭐 자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연매선이 뭐 어마어마한 세터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예. 인쿠시는 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청관장 최근에 4연패 거두고 있다가 직전 경기 페퍼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페퍼였기 때문에 조금 거르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자네테, 이선우, 정호용 그쵸? 예, 공격 라인들이 조금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정호용이 확실히 미들에서 해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공격을 두 명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하지만 정호용이 미들에서 거의 뭐 공격수 역할을 그대로 해주고 있다. 요런 여자 배구는 요런 구성이 좀 많아요, 그죠? 예, 현대 건설도 그렇고 한국생명도 피치가 좀 미들에서 해주는 게 크고 페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뭐 그런 거고요. 뭐 직전 경기 한 경기 잘하긴 했지만 이거는 뭐 페퍼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 같고. 확실히 고만고만합니다. 경기력은. 예, 그냥 그래요. 근데 두 팀 다 뭐 고만고만하지 뭐 솔직히. 흥국생명 직전 경기가 좀 재밌었던 경기죠. 예, 도로공사와의 경기인데 풀세트까지 끌고 가는 접전을 만들었었고, 예, 결국엔 패배를 했다. 유난히 도로공사와 만나면 좀 잘했던 한국생명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전 윤주 무세죠. 예, 저는 정윤주가 꽤 괜찮은 이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올 시즌 초반부터 작년에는 윤주가 시즌 중반까지 엄청 잘했어요. 예, 나름대로 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줬는데 시즌 후반에 이제 체력적으로 퍼지고 그랬는데 올 시즌은 시즌 출발이 너무 안 좋았단 말이야, 그죠? 예, 근데 이 양반이 최근에 이 옵션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나름대로 이 옵션 쪽에서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고 그리고 피치 최근에 경기력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 역시 뭐 미들 산소 누나도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미들의 높이 이런 것도 막 크게 빠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죠? 전체적인 전력은 좀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보지만은 대체적으로 흥국생명이 좀 야구세 정도, 야구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윤주가 점점 경기력 올라오고 있고 피치도 마찬가지고 두 팀 다 뭐 타이트한 경기를 할 것 같기는 할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흥국생명 쪽으로 마음을 조금 더 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귀 자원들이 어떻게 버무려질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흥국생명 마엔에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중요한 경기죠. 남자 농구. 제가 남자 농구가 또 주력이기 때문에 남자 농구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 소노 대 KT 소닉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글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제 전체표 추천자 궁금하신 분들은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거나 스티비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린다. 유튜브는 한 달짜리 멤버십 끊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회원전 게시판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다. 고양 소노 대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소노는 브레이크 이후에 1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1승 3패 일단 경기력은 좋아요. 고양 소노가 경기력은 좋아. 근데 1승 3패를 못하 1승 3패밖에 못 하고 있어. 그 이유는 크게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들이 너무 빡셌습니다. SK 요즘 고점이죠. 정관장, 창원, LG 요 세 팀한테 졌어요. 전부 상위권 팀들이고 전부 수비 잘하는 팀들이고 여기서 약간 포인트는 수비 잘하는 팀들이고 상위권 팀들인데 72득, 78득, 75득 이렇게 올렸습니다. 수비 잘하는 팀들한테도 점수를 많이 올렸다는 포인트는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고 서울 삼성한테는 한번 승리를 거뒀고 일단 경기력은 좋아요. 이정현이 시즌 초반보다는 폼이 좀 올라온 시점이고 이정현이 폼이 상당히 좋다 뭐 이런 거 국대 갔다 오면서 뭐 자신감도 채웠다 이런 건데 직전 경기에서 이정현이 존버를 타버렸습니다. 저는 뭐 체력 문제라고 봐요 일단. 여기는 그 정관장과 경기에서 캔바오가 진짜 발이 안 떨어졌거든요. 이때 해설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 캔바오가 지금 움직이질 않는다. 이거 진작에 빼줘야 된다 얘기를 한 거의 10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도 안 빼줬어. 음.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도 이정현이 진짜 이게 폼이 안 좋은 게 보였거든요. 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단 말이야. 안 빼줘. 예, 안 빼줘.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그죠? 예, 고양소노는 아시다시피 3명 해조가 너무 빡센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년으로 치면 뭐 느버로 치면 뉴욕 닉스, 뭐 국내 연홍의 썸, 뭐 작년에 뭐 덴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세 양반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경기에서 너무 많이 보인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기를 잘하고 비비다가도 꼭 클러치 싸움 가서 체력적으로 달리고 3, 4쿼터에서 경기를 내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고양 소노의 단점으로 지적하는 건 뭐 제가 뭐 포워드진이 약하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얘네들은 기본적인 왁구바리가 백업이 너무 약해. 다른 팀들도 뭐 백업이 엄청나게 뭐 좋은 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내 뎁스 상으로 백업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세컨 유닛 구간에서 너무 별로죠, 그죠? 그러니까 못 쉬게 하고 이 약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 일요일 날 경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KT도 마찬가지예요. KT도 일요일 날 경기를 하고 하루 쉬고 경기야. 근데 누가 더 데미지가 센가를 생각하면은 저는 소노 쪽 데미지가 좀 더 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KT도 지금 뎁스 쪽에 여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팍팍하게 굴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전들이 잘하고 있는 건 알겠고, 예, 뭐 다 알겠는데, 확실히 클러치 싸움, 3, 4쿼터에서 너무 좀 별로다. 이런 느낌을 항상 많이 주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저는 이정현하고 캠버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런 생각 등등도 정도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KT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이후에 KT 역시 1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3패하는 구간의 경기들을 보면은 71득, 63득, 68득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KT가 뭐 이기는 경기들에서도 뭐 점수를 잘 못 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승리한 경기는 89대 69. KT스러운 엽기 기질을 한번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최근 10경기에서 80득점 넘는 경기가 딱 3번이거든요. 딱 3번인데 KT가 한 번씩 이렇게 개 터지는 경기를 한번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데릭 윌리엄스가 한번 긁히고 뭐 까골랑하니 한번 긁히고 뭐 이러면서 오바 경기를 한 번씩 하는데 10경기에서 30%인 거죠. 30%? 외곽 야투 정도 수준인 거고. 일단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은 일단 힉스가 지금 빠졌습니다. 최근에 정관장 경기에서 힉스가 엄청 잘해줬고 오늘은 상대가 5번 매치업이기 때문에 힉스가 빠지면은 수비가 조금 좀 빡세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데릭 윌리엄스가 뛰면은 공격은 조금 좋아질지언정 수비는 좀 약해지고 그리고 윌리엄스 자체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있고 문성권이 부상으로 빠진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문성권은 좋은 선수지만 지금 KT 스페이싱상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양반이 뭐 지금까지 많이 뛰기를 했습니까? 평균 막 5분, 10분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죠? 이 양반을 쓰게 되면은 스페이싱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양반을 안 써도 문정현 하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별로 대세 지장은 없어요. 문성권 있으나 마나.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고 요즘에 이제 KT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건 요즘에 이제 신인들이 좀 잘하죠, 그죠? 이제 신인들이 뭔가 딱 나와가지고 팀에 붐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팀들이 좀 이기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다가 이제 좀 나오다 보면은 이제 어느 쪽 돌파가 좋은지 그리고 수비 쪽에서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러면서 헌팅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인들이 점점 이제 쏙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붐업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강토토 아들이죠. 우리 강동희 감독 아들 강성욱인데 이 친구가 KT한테 참 필요한 딱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죠? 드리블 잘 치고 1번 타입이고 슛도 좀 적당히 있고 KT가 지금 1번 쪽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런 거고. 일단은 이 두 팀의 경기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이거는 엄대 엄이고 굳이 얘기하면 최근의 경기력은 선호가 좀 낮죠. 그리고 이 경기는 승패 씨바 어렵네. 언더나 갈기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두 팀의 경기를 보면 올해 77대 71 KT 승, 85대 63 고양 소노 승 두 경기 나눠 먹었고 둘 다 언더 경기를 했거든요. 균점 대비. 근데 뭐 이 상대 전적은 많이 참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시즌 초반에 고양 소노가 너무 저점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KT가 너무 저점이었을 때 만나서 한 번씩 주고받은 거라서 뭐 양 팀의 뭐 상대 전적 크게 참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언어바 쪽을 좀 하나 보고 싶은 거는
이게 누가 봐도 언더 찍을 경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날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치업상으로 쓱 보면은, 일단은 나이트 억제가 조금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KT 입장에서. 그죠? 예, 윌리엄스를 써야 되고 힉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윌리엄스가 쉬지 않는 구간. 예, 구간도 일단 오늘은 좀 문성곤 없는 게 좀 아실 수는 있겠다. 그래도. 예, 4번을 문성곤이 맞고, 예, 5번을 하윤기가 맞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아무튼 나이트 억제가 약간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KT가 힉스를 빠면 조금 더 오버 쪽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손호가 그 홈에서 수비팀들 전부 만났거든요. SK 정관장 LG 만나서 78득, 75득, 72득 득점력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전형적으로 언더 개똥줄로 깰 것 같은 딱 그 정도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 제가 요즘 분석적으로는 조금 좀 애매하지만 제가 느낌이 딱 빡 오는 경기들의 적중률이 너무 좋은데, 이 경기 오바가 조금 그래요. 예, 굉장히 좀 찍기는 싫지만 정말 개똥줄로 놔줄 거는 같은, 예, 그 정도 오바. 예, 분석상으로는 제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손호가 수비팀 만나도 득점력이 좀 나온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KT가 오늘 까굴랑한, 아니, 나이트 억제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KT도 최근에는 그냥 오바 쪽에 선수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KT는 그냥 점수 안 날 때 뽀로로 만나긴 하는데, 그렇다 뭐 그런 거고. 승패 조금 어려운데, 저는 KT 쪽이 조금 땡기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힘들어 보여. 그냥 너무 힘들어. 이게 매치업상으로는 KT가 요즘 KT의 장점인 리바운드도 아마 따일 가능성이 오늘도 높거든요. 나이트가 혼자 못 넣어가지고 뭐 점프 뛰어가지고 리바운드, 혼자 못 넣어가지고 점프 뛰어오고 리바운드, 그래가지고 이 쓸데없는 리바운드 개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거는 있기는 한데, 매치업상으로도 오늘도 리바운드 많이 발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정현하고 캔바우가 요즘 많이 좀 지쳐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예, 승패 라인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KT 쪽으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승에 오바. 음. 오늘 세 경기 뿐이고, 예, 오늘 저녁에도 세 경기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은 조금 좀 가볍게 좀 즐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날은 좀 무난한 접근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기를 우리가 이제 좀 잡을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배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